안녕하세요. 중국어도 가르치고 노래도 부르는 홍매쌤입니다. 강의 플랫폼 클래스유에서 중국어 원어민 발음의 모든 비법을 주제로 84강에 걸쳐서 중국어 발음의 기초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발음 비법까지 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거나 강의 신청하실 분들은 영상 아래에 댓글 참고 바랍니다. 오늘부터 두세 번에 나누어서 중국어에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능, 회, 可以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능, 회, 可以 이 세 개 단어는요,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능원 동사로 뜻이 매우 비슷해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해도 된다 등등 비슷한 뜻으로 중국어 문장에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학습자분들에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세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능력에 관련된 표현을 할 때 이 세 단어를 어떻게 구분해서 쓸지 말씀드릴 건데요.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은 회, 능, 可以 세 개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능력에 대한 표현도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에는 이 단어만 써야 되고 또 어떤 능력에는 저 단어만 써야 됩니다. 참, 언어를 왜 이렇게 까다롭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죠? 어쨌든 이 세 단어를 막 섞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능력 첫 번째, 어떤 학습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된 능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회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 피아노 칠 수 있게 되었어. 我会弹钢琴了. 我会弹钢琴了 라고 합니다. 자,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베토벤처럼 피아노를 잘 쳤어요. 이런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얻게 된 능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회를 쓴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기조사 르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겠죠. 원래는 피아노 칠 줄 몰랐는데 지금은 배워서 칠 수 있게 되었다. 상황이 변했음을 나타냅니다. 我会开车了. 나 운전할 수 있게 되었어. 또 마찬가지죠. 운전을 배워서 얻은 능력입니다. 배우고 또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 피아노 칠 줄 알아? 칠 줄 알아. 할 때 어떻게 말하죠? 회를 넣어서 你会弹钢琴吗? 我会弹钢琴. 혹은 칠 줄 모른다 할 때는 我不会弹钢琴 이렇게 표현하겠죠. 나는 학습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갖고 있다, 할 줄 안다, 혹은 갖고 있지 않다, 할 줄 모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도 你会开车吗? 我会开车 혹은 我不会开车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능력 두 번째입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이 일정한 정도나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능 혹은 可以 둘 중 하나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분에 민몸 일으키기를 100개 할 수 있다. 자, 1분에 100개를 하면은 꽤 잘하는 거죠. 원래는 한 20개, 30개 정도밖에 못했는데 100개까지 실력이 늘었다. 자, 이럴 때 능, 可以를 써서 我能在1分钟内做100个仰卧起坐 혹은 我可以在1分钟内做100个仰卧起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논문 한 편을 써낼 수 있다. 이것도 굉장한 실력이에요. 저는 학생 때 2년에 겨우 한 편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능, 可以를 넣어서 我能在1周之内写出一篇论文 혹은 我可以在1周之内写出一篇论文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주부인 경우 나는 30분 내에 5가지 요리를 해낼 수 있다. 이것도 꽤 상당한 실력이죠.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30분에 빨라야 한 3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럴 때도 能可以를 넣어서 我能在30分钟内做出5道菜 혹은 我可以在30分钟内做出5道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어떠한 능력이 이 레벨까지 향상되었다 할 때는 能, 可以 둘 중 하나는 가능하지만 会는 쓰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능력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일을 아주 잘한다는 표현을 할 때 회와 능을 쓰는데 이 두 개를 사용하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회는요, 어떠한 일을 하는 기법이나 기교, 테크닉이 아주 뛰어나게 훌륭하다를 강조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다 할 때 他真会说我们都被他说服了. 자, 걔 정말 말을 잘하네. 우리는 다 걔한테 설득당했다. 자, 여기에서 그가 정말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주 설득력 있게 핵심을 콕콕 집어서 중점을 상대에게 잘 전달했다는 거겠죠. 말하는 기교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을 다 설득시켰어요. 이런 경우에는 他真会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말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他真会说를 他真能说로 표현했을 때는 또 살짝 뜻이 달라집니다. 他真能说는요, 말하는 기교가 뛰어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긴 시간을 오랫동안 말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5시간이나 혼자서 말했는데도 지치거나 하는 기색이 없어. 그래서 긴 시간을 말을 잘한다 할 때는 꼭 능을 넣어서 哇，他真能说，说了5个小时还那么精神. 와, 걔 진짜 말 잘한다. 5시간이나 말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활기가 넘쳐. 이럴 때 真能说를 씁니다. 똑같이 말 잘한다는 뜻으로 표현했지만 会, 능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죠. 하나 더 볼게요. 他很会吃，他很能吃. 자, 똑같이 먹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는요, 회의를 넣고 하나는 능을 넣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 전의 예문과 비슷한데요. 먹다라는 행동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他很会吃는요, 음식을 먹는데 막 그 칼로리, 영양을 골고루 잘 따져가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챙겨 먹는다입니다. 한국어로 이런 경우를 좀 제가 좀 먹을 줄 아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他很能吃는요, 양적으로 많이 잘 먹는다는 뜻입니다. 요즘 그 유튜버, 먹방 유튜버 분들 보면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경우에 와, 他太能吃了, 정말 많이 잘 먹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很会吃인가요? 아니면 很能吃인가요? 저는 很能吃입니다. 대식가예요. 밥 2공기 기본이에요. 我是个吃货. 저는 먹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我是个吃货. 자, 이럴 때도 있습니다. 他真会唱. 他真能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他真会唱은요, 노래를 가수처럼 아주 기교 있게 잘 부른다 이고, 他真能唱은요, 양적으로 긴 시간을 계속 노래를 잘 부른다. 노래방 가서 혼자 마이크 잡고 막 5시간, 10시간 이렇게 불렀어요. 이럴 때 他真能唱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도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다 쓸 수 있겠죠.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5시간을 노래 불렀지만 그 친구가 아주 기교 있게 진짜 가수처럼 노래도 잘 부릅니다. 그러면은 你真能唱 안 하고 와, 你真会唱, 노래 진짜 잘 부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어떤 일을 아주 잘한다 라고 할 때는 会, 능 둘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문장의 뜻의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능력 4번째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나타낼 때는 可以 혹은 능 둘 중 하나를 쓰고 会는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 다리가 다 나았어요. 그래서 나 다리가 이제 다 나아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이럴 때 腿已经好了,能走路了. 혹은 腿已经好了,可以走路了. 이렇게 표현을 하지 会走路了는 안 됩니다. 会는 우리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죠? 학습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을 때 회의를 쓴다고 했습니다. 会走路了는 문법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확한 문장입니다. 근데
걷다에다가 호의를 갖다 붙이면은 걷는 능력을 새롭게 얻게 되었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걷는 능력을 새롭게 얻을 때가 우리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 이 능력을 갖게 되셨나요? 20살? 30살? 이런 분 안 계시죠? 대부분의 경우 돌을 지나서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기 때 그 시기에 이 능력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제 걷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걸어보려고 일어섰다가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 막 뒤뚱뒤뚱 거리면서 불안정하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그 학습의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를 타게 된 아기들한테는 와, 니会走路啦. 와, 너 걸을 줄 아는구나.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지인이 다리를 다쳐서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 보고 와, 니会走路啦 하면은 와, 너 걸을 줄 아는구나.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을 줄 몰랐는데 이제 처음 걸을 수 있게 된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호의를 안 쓰고 可以 혹은能을 씁니다. 你可以走路啦,你能走路啦. 이제 걸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잠깐 잃었던 능력을 다시 회복했을 때는 可以,能을 쓴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은 일단 이 세 단어 능력에 관해서만 표현할 때 이 능, 회, 可以를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능력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가 되었을 때 이 세 단어를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再见.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